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블로그 댓글에요. 북미 평화협정이 만들어지면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북한이 한국을 쳐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언급을 사양했습니다. 말할 가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그분은요, 현실을 똑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보수 꼴통적 시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국제관계를 비교적 냉엄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래도 가장 먼저 트럼프와 샌더스 현상을 진단하고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가 될 거다 라고 예측도 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 속에서 바라봤을 때요, 지금 북한의 평화협정이라는 실체가 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자신을 엄중하게 돌아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한국 안에서도 이 부분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야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입도 안 대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왕이가 2월달에 이 부분을 끄집어내면서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런 내용이 김이상 예비역 육군 중장이고 옛날에 이 청와대 외교안보 보좌관을 했죠.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 때 청와대에 이 외교안보 보좌관을 했는데 소신껏 이야기하다가 그만둔 분입니다. 자, 왕이 외교부장이 6월달에 북한 비핵화와 미북 평화협정의 병행을 주장했고, 이후에요, 오바마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렇게 이행하고 또 행정명령을 통해서 북한을 확 쪼우겠다, 중국도 거기 동참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거는 좀 허지부지해지는 것 같고요. 실제로 평화협정이 나라 밖에서는 지금 여기저기서 거론되는 추세가 되었습니다. 자, 실제 미북 평화협정으로 미군을 철수시키고 이거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정착하자라는 것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면서 항상 써오던 카드였습니다. 마치 이걸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핵을 개발하는 것처럼 북한이 사기를 쳐왔습니다. 북한이 미군을 철수시키자, 미군이 철수가 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이 된다. 자, 주한미군이 있다고 한반도에 전쟁을 일으키겠습니까? 정말로요, 주한미군의 존재가 북한에 대한 침략이나 전쟁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제 방송을 보지도 말고 댓글도 달지 마세요. 적어도 수준이 그 정도 되는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좌우를 떠났어요. 자, 말이 좋아 평화협정이지. 평화협정의 실체가 뭐냐? 주한미군 철수다. 자, 어떤 분 댓글 다는 분, 왜 주한미군 철수를 원합니까? 주한미군이 있어서요, 우리 한국이 북한하고 통일이 안 됩니까? 미국이 통일을 방해합니까? 주한미군이 없어도 전쟁이 안 일어날 거라는 그 보장은 어디서 나옵니까? 한국을 지도를 놓고 딱 한번 보세요. 주한미군이 없다고 생각하면 미국하고 한국에 그리는 태평양을 건너야 되는, 워싱턴 DC까지 가려면 비행기를 서너 시간을 타야 되는 거리입니다. 중국은요, 서울에서부터 한 500km, 600km 밖에 중국 국경입니다. 인천 앞바다에서 배만 타면 몇 시간에 중국 도착합니다. 비행기로는요, 1시간 거리에 중국이 있습니다. 자, 만약 평화협정이 합의가 되면 우리의 지금 6.25 이후에 53년에 맺어진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무의미해집니다. 그것은 휴전체제이기 때문에 서로를 지켜주자. 말은 서로를 지켜주지만 한국을 미국이 지켜주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죠. 자, 이제 휴전이 아니라 완전히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고 양국이 평화로운 관계를 가지고 있다. 또 양국이 대사급 관계를 교환한다고 되면 주한미군이 한국에 존재할 근거가 없어집니다. 거기에다가 국민의 절반쯤은 반미 사상이 가득 차 있는 사람도 많고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바뀐 정권이 반미식 사고를 가지게 되었을 때 미국에 대해서 부정적일 겁니다. 전시작전권도 환수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국가의 무슨 독립성, 민족성 운운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우리를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보장을 어떻게 받아내며 중국이 나서서 미국이 하던 역할을 해주겠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중국이 북한 편을 들겠습니까? 한국 편을 들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이 떠나버린 상황에서 이 한반도 안에서 완전 고립된 채 중국과 북한을 등지고 러시아도 등지면서 이 세력과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입니다. 우리가 뭔 수로 여기서 버티겠습니까? 자, 국가 안보에 대한 치명적 위험이 자초될 겁니다. 중국은 압록강 너머에 옆에 있고 미국은 태평양 너머에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없어도 한반도의 전략적 균형이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한반도가 점차적으로 중국의 이렇게 배타적인 영향력 아래 들어갈 거다. 중국은 지금 한국과의 그동안의 경제 교류를 이렇게 높이고 한국에 투자를 하고 관광객을 보내고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거대한 중화 경제권 안에서 한국을 포함시켜서 녹여버리면 한국이 미국과의 안보 관계에서 그걸 안보를 핑계로 친미적 행동을 더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한중 수교 이후에 20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에 아주 단계적으로 한국을 중화 경제권에 끌어들여 왔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이 다 중국에 기지를 두고 중국의 영향력을 의식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코가 끼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저 대통령이 취임하고 중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미국보다 무슨 몇 조짜리 공장을 시진핑의 고향에 만든다고 시안에 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들이 다 코가 끼인 거죠.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이 한두 개입니까? 자, 이렇게 코가 끼인 상황 속에서 중국은 이제 입장을 바꾸어서 한국에 대한 엄격한 경제적 이런 어떤 압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옛날처럼 중국과 관계에서 그 시절은 거의 경제적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하지 못하고 경제는 중국, 안보는 미국 하면서 미국과의 경제적인 영향력은 점점 줄어드는데 중국이 없으면 마치 우리가 굶어 죽는 것처럼 경사대에서 무역의 이익의 한 상당수를 중국으로부터 얻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최대의 우리가 수혜를 보는 나라다, 중국이. 이렇게 생각하면서 중국 일변도로 가면서 그것이 정치하고 안보에도 중국 일변도로 가는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불쾌감을 토로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까지 가면서 한미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몇 번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 중국은 이제 성공적으로 한국을 반쯤은 자기들 용광로에 녹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면 못 빠져나가는 것이 경제적인 영향권이라는 거죠. 범중화 영향권. 자, 이 관계 속에서 북미 평화협정만 맺게 되면 북한이 정말로 핵을 폐기할 것이냐? 하겠어요? 북한이 파키스탄처럼 핵을 들고 있지 북한이 핵을 폐기하겠어요? 폐기하는 쇼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 과정에서. 짱박아 놓고 있고 기술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거고 시설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을 거고 북한은 그동안에 오히려 핵기술을 이제 평화협정을 맺고 핵을 폐기하는 척하면서 한편으로는 완성되지 않은 소형화, 경량화, 또 미사일 기술, 또 더 나아가서 SLBM 기술을 더욱더 정교하게 완성을 시켜갈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이런 표현이 문자 그대로 평화체제가 되려면 북한이 한국과 평화공존하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해야 되죠. 즉 북한이 휴전선에 배치해 놓은 포대들이고 뭐고 다 철수시키고 한국과 적어도 군축을 하자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외적으로 천명을 해야 되겠죠. 한국과 전쟁을 할 생각은 없다. 적화 통일을 포기한다. 이런 말들을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천명하고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확인하는 한마디로 외교 각서 교환도 있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을 감시하기 위한 주요 강대국들로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으로 구성된 기구도 띄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은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93년 북한 외교부 담화를 비롯해서 항상 북한의 평야 체제 구축의 대상은 미국이지 한국은 아니라는 겁니다. 북한은 미국이 항상 두렵고 불편하고 귀찮으니까 미국하고는 평화 체제를 해놓고 한국은 미국만 빠지면 미국만 빠지면 한국 안에 한 30-40%는 우리 편에 우리 말을 동조해주는 사실상 우리 편인 국민들이 있고 우리 편인 야당들 이제는 뭐 여당도 될 수 있고 이미 여당을 한 10년 했던 사람들도 있다. 그거는 한국이 똘똘 뭉쳐져서 전체적으로 북한에 관한 의식이 전 국민이나 전 정치권이 하나라고 한다면 북한이 미국이 철수했다 하더라도 한국을 어떻게 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한국 내부에 갈라진 이견이나 어떤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의 대립은 매우 심각한 단계에서 미군이 빠졌다 하면 한국은 한마디로 적을 앞에 두고 적점 분열로 스스로 망하게 되는 나라 꼬라지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은 미래경영연구소가 여러분들과 그리고 미래경영연구소 회원분들과 더불어서 사회개혁을 위해서 만들어가는 방송입니다. 자, 한국은 북한의 평화의 대상이 아니라 적화 통일의 대상입니다. 적화 통일이 어떻게 지금 북한과 같은 수준의 경제에서 가능하냐고요? 저는 가능하다 봅니다. 우리 한국의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서 상식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비상식적인 부분이 많습니까? 깨놓고 이야기하면 저는 국민들 중에 한 30-40%는 미친 것 같습니다. 야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지역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해서 이념까지도요 맹목적으로 받아들입니다. 북한과의 평화체제니 협배정책이니 대화와 협력이니 교류니 아마 한국은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우리나라의 야당들이 집권을 할 수도 있겠죠. 그때는 여당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북한과의 평화체제 구축을 한다면서 온갖 교류와 협력을 다하고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군축 협상이든 뭐 북한에 대한 퍼주기든 뭐 관광 재개든 무역 재개든부터 뭐 한국 국민들의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들락거릴 겁니다. 북한에. 이 과정에서요. 우리의 체제 유지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우리가 자신이 없어서 미국 다리를 붙들고 싶은 심정입니다. 저보고 사대주의자라고요? 생존을 한다 그러면 사대주의자가 아니라 아부를 해서라도 뭘 팔아서라도 잡아놓고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결국은 한미 동맹을 깨고 미국을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일본은 확실한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바마가 곧 히로시마를 방문해서 미국이 원폭으로 히로시마를 날린 부분에 대해서 방문 그 자체 뭐 사과하거나 뭐라고 말할 필요가 아니라 위령탑에 가서 그냥 이렇게 머리를 한번 숙여주는 것만으로도 일본이 원하는 2차 대전 후에 한이 다 풀리는데 어떻게 저것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간의 동맹관계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데서 왔던 겁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미국은 지금 기회만 주어지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는 고위 관료들도 많습니다. 오바마도 그렇게 생각하고 존 케리까지 얼마 전에 북한이 비핵화에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한다면 논의할 수 있다. 북한이 지금이라도요. 우리가 핵 숫자를 공개하고 더 이상 개발을 자제하고 시범적으로 몇 개를 폐기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곧바로 북한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가 명확하게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데서 김일성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논의가 우선이고 평화협정 논의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하고 북한이 할 문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그런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에 대해서 좀 더 단호하게 이런 부분들을 알리고 정치권도 각성하도록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 일부가 이런 문제에 호응하고 나서서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CSIS의 마이클 그린 조지타운대 교수, 이분은 대표적인 친일주의자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워싱턴에 하는 세미나에서 예상과는 달리 일부 한국 측 발언자는 중국의 주장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더라. 북한이 비핵화와 동시에 미국 간의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된다는 소리를 각종 대회 세미나나 인터뷰에서 나선 한국 사람들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말 놀랍다. 너네들은 그래도 절대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지금 강력한 대북 제재로 북한의 핵과 경제를 동시에 발전시켜 나간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북한한테 인식시켜 줘야 되겠지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에서 이런 짓거리를 안 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대북 제재의 김을 빼고 북한의 시간을 벌면서 핵과 미사일을 완성시키도록 만드는 내부의 이 반역 세력을 차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북한은 핵은 기정사실화하고 평화협정만 맺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함부로 중국과 북한의 기대를 부추기는 행위가 내부에서 나와서는 안 됩니다. 자, 북한이 조금 있다가 말을 살 바꿀 겁니다. 우리가 비핵화의 성의를 보일 거니까 그러면 평화협정을 맺자, 동시에 진행하자고 할 겁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는 것은요, 검증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고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도 없는 문제고, 북한이 평화협정을 맺는 것은 미국과 서류로 확인되는 당장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개를 바꾼다고요? 자, 이렇게 우리 내부의 문제들 때문에 실제로 북한과 미국과의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한반도는 전략적 가치가 있어서 미국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은 벌써 분명하게 해왔습니다. 우리 내부의 일부만 우리가 가라고 해도 미국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도 할 필요 없다. 뭐 가려면 가라 하지 하고 미군이 철수하고, 그래도 북한은 절대로 한국을 못 친다. 중국이 대만을 치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금 중국이 홍콩을 먹고 나서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 얼마 전에 대만을 보고 독립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중국을 자극시켜 가지고 대만에 지금 차이밍원 이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자, 이게 뭡니까? 차이밍원이 대만의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의 대통령 후보 아닙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만 입 다물고 중국하고 문제에서 너가 먼저 설치면서 자극하지 마라. 그냥 지금처럼 현상 유지나 하면 만족하라고 미국이 대만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 중국이요, 경제가 조금 더 어려워지고 부정부패로 시진핑 정권이 조금 더 흔들리면 중국은 언제라도 대만을 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이 지금까지 안 한 것은요, 대만을 쳤을 때 얻는 이익보다 대만을 안 치고 경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이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대만의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안 쳤을 뿐입니다. 중국이 지금 홍콩을 갖다가요, 반환받고 20년이 조금 넘는 시간에 홍콩을 장악해가는 속도를 한번 보세요.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중국의 간섭에 대한 반발 시위를 한번 보십시오. 향후 50년간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고 해놓고는 20년도 참지 못하고 홍콩을 완전히 소나기에 질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요, 정말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대로는요,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민이 제정신이 아닌데요, 우리를 지킬 수 있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